네르프 본부에서 시작하는 오늘의 이야기. 네르프 본부에서는 마기의 상태를 점검 중이었고 오늘 있을 테스트까지는 안 늦게 점검이 끝날 참이었습니다. 마기는 곧바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리치코는 잠시 쉬면서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꺼냅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지만 자기는 나이만 먹고 있다고 하죠. 갑자기 왜 어머니 얘기가 나온 것일까요? 생각해보니 리치코의 부모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 같네요. 이제 테스트 시간이 됐고 파일럿 3인방은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에바의 기술력도 점점 진보하기에 그들에게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데이터가 요구됐습니다. 오늘의 테스트는 플러그 슈트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에바와 얼마나 싱크로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술력은 진보된다고 했는데 테스트는 어째선지 퇴보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스카도 이에 강하게 반발하지만 별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까라면 까야죠. 어쩔 수 없이 에바의 맨몸으로 타는 파일럿 3인방 마기의 컨트롤 하에 드디어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테스트는 순조롭게 흘러가는데 마기에 일시적으로 딜레마가 걸립니다. 그때 리치코가 만든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고 말하는데 미사토는 리치코에게 네가 만든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마기는 리치코의 어머니가 만든 것이었고 리치코는 시스템을 올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도 네르프의 대원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내용으로 돌아와 네르프 본부 다른 곳에서는 3일 전에 반입된 파츠를 분석 중이었는데 변질된 부분에 얼룩 같은 게 보입니다. 그냥 단순한 얼룩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곧바로 얼룩진 곳을 보여주는 것을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죠? 리치코도 얼룩진 벽이 테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테스트를 계속해서 속행해 나갑니다. 그렇게 레이와 영호기를 완전히 연결하려는 그때 얼룩진 벽에서 무언가 포착됩니다. 테스트에 제동이 걸리고 조그맣게 얼룩졌던 벽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네르프 본부를 뒤덮으려고 합니다. 급하게 테스트를 중지하려고 하지만 이미 침식이 진행됐고 이는 분명히 사도의 지시겠죠. 곧바로 사도가 나올 것 같은 곳으로 레이저를 대기시켰지만 기다렸던 사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갑작스레 실험 중이던 레이의 모이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본 건데 이 모이체들 에바는 맞는 건가요? 그냥 사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교하네요. 레이의 모이체가 움직이며 사도가 모습을 드러냈고 위기를 느낀 본부에서는 모든 플러그를 긴급 사출했지만 이미 모이체들이 사도에 침식당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겐도는 경보를 중지하고 사도에게서 아담이 너무 가까우니 지오프론트를 버리더라도 어떻게든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있고 에바들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에 당장 지상으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된다면 초호기만이라도 어떻게든 올리라고 하는데 초호기가 가장 중요한 기체인 것 같죠? 겐도의 말대로 초호기만 올라갔고 이제 남은 건 사도를 퇴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연 네르프는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사도도 생명체이기에 숨을 쉬어야 했고 그래서 격리된 지금 산소층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괜찮아지는 줄 알았으나 사도의 오염 영역은 다시 한번 확대됐고 사도는 이 극한의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진화 중이었죠. 그리고 갑작스레 서브 컴퓨터가 해킹당하고 마는데 컴퓨터를 해킹한 건 다름 아닌 사도였고 사도는 빨간색에서 노란색의 광학 모양으로 바뀌며 전자회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도는 형체를 알 수도 없기에 잡기가 까다로워 보이네요. 보안도 계속해서 뚫리며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사도는 서브 컴퓨터에 이어서 마기까지 해킹을 시도했고 이 의미는 네르프의 장악권을 사도가 가진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누구보다 위험성을 잘 아는 대원들이었기에 전원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사도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어느 정도 제어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 같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상황에서 마기의 세 개체 중 하나인 멜키오르가 당했고 이어서 바로 발타자르까지 해킹에 들어갔습니다. 대원들이 여러 명 있다지만 단 한 명의 사도의 해킹 속도를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고 리치코의 아이디어 덕분에 잠시나마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은 2시간. 이제 적은 사도뿐만이 아닌 마기 또한 적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어 미사토는 마기 시스템 자체를 파괴할 것을 요청하는데 리치코는 마기를 버리면 네르프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도 그럴 게 모든 의사결정은 마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듯 보였고 이미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마기인데 리치코는 당연히 버리고 싶지 않겠죠. 근데 미사토는 작전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이번만큼은 리치코의 편을 들어주고 싶네요. 그리고 미사토는 리치코에게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지만
리치코는 자신의 실수는 자신의 손으로 만회하고 싶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리치코는 사도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는 것이라면 승산은 있다고 말했고, 겐도는 진화의 종착지는 결국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주면 사도는 진화할 것이며, 이는 알아서 자멸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이것도 사실 성공시키기란 기적에 가까운 작전 같습니다. 성장의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 말이죠. 그리고 리치코는 이 작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걸 아는 듯합니다. 바로 사도가 마귀와 공존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사실상 아직 침범당하지 않은 마지막 슈퍼컴퓨터 캐스퍼와 사도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치코는 마귀의 본체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수많은 메모들이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모에는 비밀 코드와 여러가지 정보들이 담겨진 듯 보이죠. 그리고 메모의 정체는 다름 아닌 리치코의 어머니가 남기신 듯 했습니다. 네르프의 대원과 리치코가 이제 작전을 수행하려는데, 미사토와 리치코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마귀와 더불어 에반게리온들은 모두 누군가의 인격을 이식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에반게리온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의 인격체를 이식해서 만든 것이기에 이런 외형을 띠는 것으로 보이고, 리치코가 말했던 어머니의 존재는 바로 마귀 그 자체였습니다. 마귀는 리치코의 어머니의 인격을 이식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에반게리온들은 누구의 인격을 이식해서 만든 것일까요? 그때 발타자르 또한 사도에게 침식당하며 어서 빨리 캐스퍼에 들어가서 사도의 침식을 막아야 했고, 막지 못한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에 마귀는 곧 자폭할 위기에 놓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캐스퍼에도 침입하기 시작했고, 제 아무리 리치코라지만 해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앞으로 20초도 남지 않은 상황. 이대로라면 마귀는 물론 네르프 본부까지 날아갈 위기입니다. 하지만 리치코는 여유가 있었으며 간발의 차이로 사도에게서 승리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폭 또한 해제되며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긴 네르프. 하지만 불안한 건 사도를 죽였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저 역으로 해킹을 해서 마귀를 되찾은 것 뿐이었고, 리치코가 말한 사도가 마귀와 공존을 택했을 가능성 또한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리치코는 마귀가 왜 3개의 개체인지 말해줍니다. 마귀의 3개의 개체는 각각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과학자, 어머니, 여자로서의 3개의 인격들이 다투는 거라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딜레마를 일부러 남겨뒀다고 하는데, 과학자는 일, 어머니는 삶, 여자는 본능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리치코는 캐스퍼가 여자의 인격이 들어있었다고 말하고 마지막까지 여자임을 지켜줬다고 말하는데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현재 네르프에는 사도가 공존을 하는지 아니면 사라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연 공존을 택했다면 처음으로 인간의 편에 서는 사도가 될지, 혹은 훗날에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화는 이전의 일들을 한번 복귀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중간까지 달려왔으니 이전의 타임라인들을 한번 복귀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3사도 사키엘이 등장했습니다. 사도에게는 물리적인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신지가 초호기에 타고 첫 출격을 개시합니다. 첫 임무였기에 버벅거렸지만 초호기가 폭주해서 어찌저찌 사도를 처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도와의 전투 여파로 같은 반 토우지의 여동생이 다쳤고, 신지도 타고 싶어서 탄 게 아니라고 말하며 아직까지 자신이 에바에 왜 타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때 제4사도 샴쉘이 습격해옵니다. 여기서 히카리의 일기가 나오는데, 일기의 내용에 따르면 무서워한 사람들은 일절 없었으며 오히려 남자아이들은 소풍이라도 간 듯 신났다고 합니다. 네르프와 에바에 대한 신용이 엄청난 듯 보이죠. 이번에도 역시 초호기가 상대했고, 엄블리컬 케이블이 빠지는 사고가 나긴 했지만 이번에도 가까스로 사도를 잡아내는데 성공했고, 원형 그대로 유지됐기에 네르프는 사도의 샘플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곧바로 제5사도 라미엘이 습격해옵니다. 처음으로 에바 영호기와 함께 같이 작전을 수행했으며 레이의 희생으로 제5사도를 격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켄스케의 개인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레이는 자신의 존재를 희박하게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켄스케는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레이는 나이에 맞지 않게 세상을 깨우친 듯 보여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레이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다음은 제6사도 가기엘이 등장합니다. 가기엘은 수중사도였으며 에바 2호기의 데뷔 전이 나온 사도입니다. 그리고 첫 수중 전투를 이어간 사도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현대식 무기로 잡아낸 사도입니다. 다음은 제7사도 이스라펠이 쳐들어옵니다. 이번 사도는 최초로 분리와 합체 능력을 보유했으며 초호기와 2호기가 처음으로 합동작전을 개시한 사도입니다. 다음은 제8사도 산달폰입니다. 이번 사도는 처음으로 퇴치가 아닌 포획을 전제로 작전을 펼친 사도였고 작전에는 2호기가 투입됩니다. 하지만 사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부하하며 작전은 중지됐고 사도 선멸로 목표를 바꾸죠. 에바 2호기가 결국 선멸합니다. 다음은 제9사도 마트리엘입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에바 세대가 동시에 출격했고 좋은 합동 공격으로 사도를 선멸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은 제10사도 사퀴엘입니다. 최초로 우주에서 등장한 사도였으며 이번에도 에바 세대가 모두 출동해서 겨우 잡아낸 사도입니다. 다음은 제11사도 현재는 미확인이며 네르프 본부에 직접 침입했다는 소식만이 들릴 뿐입니다.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겐도와 위원회들이 회의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위원들은 사도가 네르프로 직접 침입한 건 예정을 벗어났다며 센트럴 도그마의 접촉이라도 했었다면 끝장이라고 합니다. 겐도가 이전에 오보라고 말했던 건 네르프가 아닌 위원들에게 말한 것이었고 위원들은 겐도에게 거짓말을 치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겐도는 마기의 기록을 뒤져봐도 좋다고 말했고 모든 것은 제레의 뜻대로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위원들은 제레 소속으로 보이고 이들이 시나리오라는 것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겐도는 제레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일까요? 이번엔 레이가 지형들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하는 존재이며 푸른 하늘은 눈에 보이기도 하며 보이지도 않는 존재라고 합니다. 태양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며 물은 기분 좋은 것이고 겐도라고 말합니다. 꽃은 같은 것도 많고 필요 없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붉은 하늘은 붉은색의 하늘은 싫으며 이는 마치 피를 연상케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인간은 붉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으며 도시와 에바는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럼 인간은 뭘까요? 인간은 신께서 만들어낸 존재이며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리고 레이에게는 목숨, 마음의 그릇, 엔트리 플러그가 있고 이것이 영혼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레이는 현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온 듯하며 여러 명의 레이가 등장합니다. 레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초호기를 보고 누구냐고 묻는데 과연 초호기는 어떤 인격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레이는 현재 초호기에 들어가서 싱크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호기와 초호기의 퍼스널 패턴은 매우 유사했기에 레이도 초호기에 타서 싱크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죠. 레이는 무사히 초호기와의 싱크로 테스트를 마쳤고 연이어 아스카와 신지도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아스카는 가볍게 테스트에 통과하지만 신지는 처음 타보는 영호기에 조금은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아스카만은 2호기를 고집하는데 미사토도 다른 파일럿들과 호환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2호기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시각 신지의 테스트가 시작됐고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합니다. 왜인가 보니 레이의 냄새가 나서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더미 시스템 때문이었으며 예비는 항상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내용을 보면 더미 시스템은 어딘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스템 같아 보였죠. 그 시각 신지가 테스트를 잘 버티자 하모니스 심도를 조금 올리니 신지가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머릿속으로 레이와의 추억들이 직접 들어오고 있었고 갑자기 레이가 무섭게 달려들더니 영호기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신지의 정신은 오염되기 시작했고 이는 플러그가 오염된 게 아닌 에바가 직접 신지를 오염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영호기가 신지를 거부하는 것 같네요. 이는 마치 예전에 레이가 일으킨 난동과 비슷해 보였고 한참을 난동을 피운 후에야 작동을 멈춥니다. 영호기가 폭주하면서 레이를 공격하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호기는 왜 레이를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미사토는 리치코에게 이전의 사건과 너무나 비슷했기에 연관이 있는 것이냐고 묻자 아직은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죠. 미사토는 다음 작전에 있어서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하루빨리 원인을 분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치코는 영호기가 자신을 패고 싶어 했다고 말하는데
그럼 영호기의 인격은 리치코를 싫어할 만한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리치코와 딱히 악연이 생각나는 인물이 없기에 아직은 누구라고 생각하기가 애매한 상황 같습니다. 그 시각 신지는 다시 병실에서 깨어났고 정신오염의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 듯 했죠. 아스카는 자신의 방에 누워서 레이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아스카는 레이에 대해서 좀 더 뒤를 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겐도와 코조가 대화를 하는데 코조는 제레의 귀에 네르프의 사도가 침입한 게 들어갔다며 골치가 아프다고 말하자 겐도는 제레는 무능력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비장의 수가 모두 있기 때문이었죠. 덧붙여 모두 우리의 시나리오대로라고 하는데 겐도는 제레와는 확실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영호기의 사고는 시나리오에 없던 것이었지만 이는 계획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었고 레이는 영호기와 다시 싱크로를 성공했으며 현재 겐도의 명령대로 롱기누스의 창을 어디론가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롱기누스의 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위원들의 정체가 밝혀졌고 겐도는 제레와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과연 겐도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이전에 말했던 정화된 세상을 원하는 것일까요? 이번엔 겐도와 코조가 어디론가 향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코조는 제레의 의장인 키를 만난 듯 보이며 시나리오는 조금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겐도의 해임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제레도 겐도를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며 아마 사도가 네르프에 직접 침입했기에 시기가 예상보다 조금 더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겐도는 아직 여유로웠으며 더미 플러그도 계획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조가 겐도에게 그 남자는 어쩌겠냐고 말하는데 이는 아마 카지를 지칭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겐도는 카지를 좋을 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는 아마 겐도에게 이미 아담을 전해주었기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요? 그 시각 카지는 교토에서 무언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카지가 숨어있는 폐가로 누군가 문을 열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마도 비밀을 몰래 주고받는 정보원인 듯 보이죠. 정보원은 카지에게 마르둑 기관과 연결된 108개의 기업 중 106개가 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리치코의 말을 토대로 추측해보자면 덤이란 뜻 자체는 영화에서 트리거로 사람 대신 사용하는 인형입니다. 그러면 리치코가 말했던 예비 파일럿의 의미도 사실상 자동주행 시스템과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마르둑 기관의 99%는 이미 유령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카지가 있는 곳이 107번째였으며 이 회사의 임원진은 제레와 네르프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둑 기관이란 에반게리온 조종사 선출을 위해 만들어진 인류보안위원회 직속 자문기관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실체는 불투명했지만 카지는 여기에 잠입하려고 하나 봅니다. 하지만 정보원은 네르프를 내탐하면 된다며 마르둑에 직접 가는 건 너무나 불합리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흘러 파일럿 3인방은 또다시 테스트를 받고 있었고 미사토와 리치코는 이번 주말에 결혼식에 참여할 예정이었죠. 그리고 신지는 내일 겐도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신지는 레이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레이도 겐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그리고 신지는 레이에게 오늘 걸레를 짤 때 엄마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미친 소리를 해버립니다. 레이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근데 레이는 왠지 얼굴이 빨개져 있습니다. 갑자기 뭔 상황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바로 엄마가 돼달라고 플러팅하는 게 먹히는 시대였나 봅니다. 레이도 부끄러운지 개소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지는 다시 방에 틀어박혀서 내일 겐도를 만나는 것에 조금은 두려운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미사토가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해주는데 신지에게 도망치면 안 된다며 충고를 해주고 다시 가버립니다. 그리고 신지는 내일 어머니도 만나나 보네요. 그렇게 다음날이 됐고 3명은 모두 일정이 있어 집을 나갑니다. 미사토는 결혼식에 참석했고 신지는 꽃을 들고 어머니의 묘지 앞에 섰습니다. 신지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으며 무려 3년 만에 겐도와 같이 묘지에 온 것이라고 합니다. 신지는 3년 전에도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오늘 처음으로 다시 온 것이었죠. 그리고 신지는 겐도에게 사진 같은 건 없냐고 묻는데 겐도는 사진은 없으며 이 무덤 또한 그저 장식일 뿐이라며 시체는 여기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죠.
짧은 대화를 마치고 겐도는 시간이 됐다며 먼저 돌아갑니다. 신지는 겐도와 얘기를 해서 기뻤다고 했고 겐도는 그래? 라며 짧게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신은 대부분 남겨놓을 텐데 유이의 시신은 도대체 어디로 버려진 것일까요? 시간은 흘러 밤이 되었고 결혼식 뒤풀이가 한창입니다. 미사토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카지가 미사토와 같이 동거했었을 때를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리치코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리치코는 보자마자 교토에서 산 것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카지에게 더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해줍니다. 리치코도 마르두개관에서 카지가 무언가 캐내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치코는 미사토가 돌아오자 눈치껏 빠져주었고 카지와 밤새 술을 마실 생각이었죠. 그렇게 술을 엄청 마신 뒤에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됐고 미사토는 이미 뻗어 있었습니다. 카지가 미사토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미사토는 카지에게 과거의 일을 얘기하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지에게서 아버지가 보였다면서 당시에는 꽤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게 미사토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결국 미사토는 아버지를 잊으려 네르프에 들어왔지만 그것도 사실 아버지가 속해 있던 곳이었죠. 미사토의 인생에서 아버지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미사토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닌 그저 아버지로부터 도망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미사토도 사실은 신지에게 할 말이 없는 비겁한 겁쟁이일 뿐이었고 어쩌면 신지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에 사실 신지에게 한 모든 말들은 자신에게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지는 흥분한 미사토에게 키스를 했고 미사토는 카지를 안으려다가 결국 안아주진 않습니다. 아직도 무서운 것이겠죠? 같은 시각 아스카가 갑자기 신지에게 키스를 하자고 합니다. 이유는 단지 심심해서. 아스카는 신지가 안 할 것 같자 살살 긁으면서 키스를 유도합니다. 사실 긁지 않았어도 어차피 했을 것 같지만요. 그렇게 둘은 갑자기 키스를 하는데 신지는 얼굴이 발그레한 반면 아스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둘은 키스를 했고 아스카는 신지 무한하게 바로 가글을 내버리죠. 그리고 어색해질 뻔한 그때 카지가 미사토를 데리고 들어왔고 아스카는 카지에게서 미사토의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챘고 둘이 껴안고 있었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채죠. 눈치 없는 신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신지랑 키스한 게 싫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곧바로 다음날 아침 레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은 듯 보였고 레이는 현재 센트럴 도그마에서 실험을 당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어우, 좀 기괴한데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실험일까요? 같은 시각 터미널 도그마에서 누군가 잠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카지였고 딱 들어가기 직전에 미사토에게 걸리고 말죠. 미사토에게는 스파이 짓을 하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에 미사토가 믿고 이제슬 카지에게 뒤통수 세게 맞았죠. 하지만 카지는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듯 보이며 미사토도 모르는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터미널 도그마에 잠들어 있는 제1사도 아담이었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물들의 감정선을 많이 건드리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에반게리온이 단순한 메카물이 아닌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될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신세기 에반게리온 13에서 15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기괴한 장면은 없지만 드디어 아담의 정체와 위치가 나왔으며 사도들이 왜 그렇게 네르프에 집착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고 인물들의 감정선들이 드러나고 레이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오묘한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 신세기 에반게리온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에반게리온 시리즈들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만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